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뭡니까?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총선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한국당 지도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 한국당 지도부 사람들은 비겁하고 의리가 없고 정말 나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박찬주 육군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주의 사드 배치의 총책임자로서 사드 배치를 정말로 완수를 잘 했고 한미 동맹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대장으로서 40여 년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봉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과 육사 동기생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열심히 일했는 군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군 적폐청산의 1호로 지목이 돼가지고 공감병 갑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덫에 걸려가지고 10개월간 육군 대장이 잡범들이나 들어가는 헌병대 지하 영창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성절에 묶인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를 당함으로써 개인으로서도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공감병 갑질이라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됐고 실제 군의 대장이 근무하는 공간은 한마디로 군사시설인데 거기에 갑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물을 씌워가지고 그것도 무혐의로 됐고 또 나중에 뭐 뇌물을 받았다 했지만은 그 뇌물 760만 원도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야, 정말로 이 한국당 지도부는 정말 나약하다. 이래서 어떻게 내년에 총선을 치를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 뿌리가 없으면은 뻗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사건에 연루를 떼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극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노사모가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유시민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개 개인이 하고 다녀도 힘을 쓰고 있는 것도 그 적극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없으면은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한교안 대표가 이번에 박찬주 대장을 영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적폐청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총선에 내세워가지고 정면 승부를 한번 붙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겁많은 정말 이 한국당의 지도부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10월 3일 날 엄청난 그런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광화문에 엄청난 인원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항쟁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막무가내 인사에서 뻗어내던 법무부 장관 조국이를 뭡니까? 퇴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정말 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하기 위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3년간 태극기 들고 흔들고 했던 그러한 불꽃과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10월 3일 날
엄청난 그런 문정권에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당 의원들은 정말로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알스바트 국민들한테 생수 한 병 사주지 않더만은 거기에서 조국이 물러나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잘해서 물러났는 줄 알고 표창장을 주고 그것도 상품권을 50만 원씩이나 줬다 그럽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가 여건이 호전되면 나와가지고 야, 정말로 이 한국당 지도부들은 정말로 비겁하다. 정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해가지고 쟁취를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상대한테 겁을 먹으면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찬주 대장이 어떻습니까? 육군 대장이 지하 영창에서 잡범들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뇌물건도 뭡니까? 무죄로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의 어떤 이미지를 또 덮어씌울까 싶어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영입하는데 머뭇거린다는 것은 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한테 한 방도 맞지 않고 내가 싸움에 이기겠다는 이런 얄팍한 계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좀 좋은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들이 반대를 해가 무산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인성운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운이 아무리 좋은 운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해내지를 못하면은 인성운이 없으면은 결코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팔자에서도 어떻습니까? 인성운은 부모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운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는 어떻습니까? 중도라는 것은 흘러가면 끝이지만은 자기들의 직접적인 지지층이 인성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인성운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단절을 시키고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을 부정을 해버리면 보수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높이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창업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일궈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혈육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한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얄팍한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게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새롭게 해보자는 미명 아래 듣고 간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비겁한 짓이다. 세상은 항상 역사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당 지도부는 박창주 대장이 억울하게 영창 10개월을 지하 영창에서 보냈고 그것이 다 무혐의로 났는데 왜 이것을 떳떳하게 세상 양지에 투출시켜 가지고 정면 승부를 못하고 그런 언론의 어떤 그런 이미지 정치에 겁을 먹고 그것도 하나
인재 영입을 못하는 이런 나약한 지도부가 어떻게 내년 그 험악한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여당들은 벌써부터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표창원이나 이철이 같은 사람은 지금 현재 내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야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좋은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해도 또 좋은 어떤 그런 포지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야당인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칼날 같은 투쟁 정신이 없으면 내년에 승리할 수 없는데 박찬주 대장이 나오면은 또 적폐라는 말이 오르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이 한국당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 그러한 반이 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한국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에서는 정말로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